네가 어린 나이에 시집 가더니 이제 하나하나 못해. 이제는 네가 할 게 없어서 다단계까지 하는구나.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고요. 많이 눈물도 흘리셨고 호적을 파겠다까지 하면서 굉장히 말리셨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저희 엄마가 뭐든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딸이 됐어요. 네, 엄마가 요즘에 어떻게 다이슨을 아셔가지고 다이슨 공기청정기며 드라이기며 드라이기가 막 7, 80만 원 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시다고 혼자 사시는데 필요하시대요.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사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제 스스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부담 없이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 사장님들도 원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부모님이 틀니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고민하는 그런 딸이 아니라 엄마 정말 최고급의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딸. 저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시크릿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부자가 됐는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역정된 삶을 사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자본이 필요가 없대요. 학력도 보지 않고 자본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고 리스크도 없다고 해요. 단지 근데 시간과 노력은 투자해야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은 잘 투자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리스크도 아니고요. 사업의 투자금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어렵냐면 나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참석하는 거, 누군가 날 이곳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꾸준히 앉아있는 거, 이 자리에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이 강의를 듣는 거, 그게 최고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나는 또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최고 어려워요. 그것만 이겨내면 네트워크는 다 성공해요.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을 시크릿을 경험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느낀 건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과 노력을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실패할까요? 저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 않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의 전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말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만큼 월급을 버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난 최선 다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구가 잘못됐어 라는 핑계를 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실패자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도구가 주어지면 본사에 와서 알아보고요. 성공한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고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럼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 왜 있죠? 성공한 사람 도대체 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단 1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정말 이 도구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네. 그분들은 사장님들이 같이 실패하길 원할 거예요. 거봐 너도 해봤더니 안 됐지. 왜? 나는 실패했는데 얘만 성공하면 배 아프거든요. 네.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그거는 착하고 나빠서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시크릿 선택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줬었던 또는 같이 했었던 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누군가가 성공했다면 되게 배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를 보는 누군가도 굉장히 배 아팠을 것 같죠? 네, 아주 많이 배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해요. 그때 네가 할 때 할 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 네, 그게 모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시크릿은 좋은 사람, 이게 만약에 불법일지라 하더라도 정말 그냥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너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별게 아닌 사업이에요. 난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저는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오는 데까지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는데 이걸 그냥 직거래로 주겠대요. 그래서 이들에게 줄 마진을 빼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싸게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대요. 이게 다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10만 원에 이들의 광고비를 주고 10만 원의 제품을 쓰던 사람들이 광고비를 줄여서 3만 원에 쓰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두 부류가 존재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제품을 싸게 쓰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 도구가 나만 쓰기가 아까우니까 야 이거 정말 싼데 같이 쓰자를 얘기하는 사업자가 존재할 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요? 근데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진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시크릿은요, 요 유통 경로를 통해서 백화점에서 판매가 돼요. 여기서 사면 저희가 못 사요. 잘 비싸서. 저도 시크릿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거래로 오게 되면서 똑같은 가격에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소비자가 되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 3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미국까지 펼쳐져서 지금 멤버십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저 때문에 제품을 쓰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크릿 제품이 좋아서 시크릿 제품이 다른 곳보다 구매할 때 싸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 저에게 소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네가 꼭대기 선점했으니까 피라미드니까 너 꼭대기니까 돈 벌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대기 아닌 게 돈 버는 게 있나요? 다 꼭대기가 돈을 벌지 않나요, 사장님? 네, 저희가 삼성의 핸드폰을 구매할 때 내가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내가 이 핸드폰을 사면 이건희 부자 만들어주는 거 이런 생각하면 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구본무 회장이 내가 LG전자 제품을 사면 제가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회원들도 저 때문에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해서. 그렇지만 나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정 광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뿐이에요. 이건희는 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죠? 사장님들에게 편리한 핸드폰 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물류창고도 없고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안 하고 택배업도 우리가 하진 않지만 광고를 했다라는 것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뿐이다. 그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돈을 쓰면서 돈을 번대요, 사장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벌긴 벌어야 되는데 쓰면서 돈도 벌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생활이에요.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그냥 이제 소비 패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준비한대요, 사장님. 홈쇼핑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더니 저렴하고 혜택이 괜찮은 것 같아. 너도 여기 이용해봐. 내 친구가 물건을 사면요 5,000원이 적립돼요. 5명이 되면 25,000원이 되고요. 뭐랑 똑같죠? 시크릿과 똑같아요, 사장님. 대기업에서 이걸 하는 건 합법이고 왜 제가 시크릿을 말하면 단한대가 되죠?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편견이에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야 같이 먹자.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하죠. 친구야 시크릿 같이 쓰자. 네,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 친구야 같이 먹자를 이야기했더니 할인을 받거나 또는 적립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리트업이나 많은 대기업들도 하나하나씩 구정 광고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보시게 되면 광고보다 구정 광고에 의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후기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구정 광고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세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남아있는 언니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내가 볼 때 그들의 삶이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맨날 대출금에 허덕이는 거, 남편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들의 남편은 맨날 대리운전하는 모습,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자들의 삶을 늘 살펴봤고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보에 제가 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머리로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우리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니 앞서가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100만 장자 50만 명의 20%가 10만 명이 네트워커래요, 사장님. 저는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봉 1억이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그게 저한테 25살 때 하셨던 얘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메이 교육을 강제로 가게 하셨고요. 아이를 봐주면서까지 아메이 교육을 듣게 하셨고, 저는 아이가 보기 싫어서 제가 아메이 교육에 갔다는 생각이 나요. 애 보는 거보다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게 나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그때 처음 접하게 돼요, 25살에. 그래서 저 끝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가면 25살인 제가 볼 때는 40 또는 50 이렇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저 끝에 앉아 있으면서 애 보기 싫으니까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온 건 있었어요.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시간과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아메이에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한 30대 좀 중반의 주부가 아메이를 통해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고 나의 가족이 풍요로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다는 거. 나도 30대가 되면 난 저렇게 살 거야. 저는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에이, 야 내가 너보다 잘 살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30살, 제가 30살쯤이 되니까 어때요? 제 인생이 빚에 허덕이고 있더라.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를 날아다니고 있더라. 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저는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투자금이 없었어요. 또 다른 자영업을 벌릴 수 없었고, 자영업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 다녀서 꼴랑 200? 야 그 돈 벌고 내가 일 안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저는 돈을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냥 시크릿을 선택할 때 일단 1000만 원은 무리고, 내가 네트워크를 모르니까 30만 원만 벌어도 이 아이템은 대박이야. 일단은 신랑 몰래 쓰는 돈,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30만 원만 벌어도 대박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연봉 5억대가 되어져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연봉 5억짜리를 만나죠? 못 만나요, 사장님. 시크릿은 5억도 연봉이 작죠. 자꾸 10억, 100억을 얘기하니까. 네, 근데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안에서 정말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왜 성공을 못하죠? 기회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시크릿이 왜 좋냐면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노력은 해야죠. 노력 안 하고 돈을 어떻게 벌죠? 돈 못 법니다. 노력은 해야 될 건데, 그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연봉 5억 아니 10억 100억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는 회사가 시크릿이기 때문에 전 이 안에서 노력하는 게 뿐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냥 사장님들이 자꾸 계산하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출이 늘어난대요. 그럼 이 안에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소비하고 있네, 그냥 이 유통이 앞으로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나는 정말 A사의 치약 나는 구경도 못 해봤다, 미국 암사에 난 치약을 써본 적도 없다,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드물 수 있지만 소비를 하는 사람은요 거의 70~8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중에도요 10명 중에 7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상한 거 아니고요. 2020년이 되면 1,500만 명, 5천만 명 중에 성인 3천만 명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자, 시크릿 마케팅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신가요? 네, 혼란스러워요. 정말로. 일단은 뭘 먼저 검증을 하셔야 되냐면요, 합법이냐고요. 불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간이 되게 콩알 맞는 사람이어가지고 불법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의 기준이 합법이어야 했었고요. 수많은 2,000여 개가 넘는 불법 중에 시크릿은 100여 개 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법 중에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는 합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실 때 제품과 회사를 당연히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제품과 회사가 좋지 않으면 그 어떤 회사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시크릿은 이 두 유대인의 형태로부터 만들어졌대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요, 유대인 때문에 사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일본에 있는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은요, 오빠가 미국에 살아요. 오빠가 미국에 살아서 제가 그분의 오빠를 만나러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건데, 그분이 정말 정의자 스폰서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식당에 왔었던 게스트거든요. 근데 정의자 스폰서님이 같이 계셨었는데 난 이런 거 안 해요 하고 손을 탁 쳐버리고 갔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정말. 왜냐면 그분은 누군지 모르잖아, 정의자 스폰서님이.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가족이 됐냐면요, 그냥 다단계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식당이 굉장히 단골로 가고 있었던 식당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근데 식당 사장님이 그분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이블에 시크릿 책자를 놔둔 거지. 끊임없이. 그런데 오빠가 미국에 살면서 항상 오빠가 그 동생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이 세계 부를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놀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쫙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말 이 퀄리티, 그리고 그들의 집결력, 그리고 그들의 정말 부자가 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오빠한테 너무 세뇌 교육을 받은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냥 또 3번, 4번 계속 갈 때마다 그 책자가 보이니까 밥 먹다 헬륨 소리까지 한번 딱 열어봤는데 유대인의 기업이라는 게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뭐야? 왜
나한테 유태인 기업이라고 말 안 했어? 그러더니 나 그럼 이거 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나 유태인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간 케이스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일본의 실버이고요. 그분이 미국으로 라인을 펼치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죠? 되게 웃기죠? 정말 실제 유대인의 기업이라서 사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회장님들이 이런 분들이라서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크릿이 되려고 하니까 별게 다 엮여가지고 됐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회장님들은 그렇게 세계의 부를 움직인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네, 정말 만나볼 수도 없는 분들인데 실제로 만나보면 스피치 속에서도 정말 그 깊이감이나 정말 대단한 이 마인드가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회사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회사는 다이렉트라고 하는 그런 직접 거래를 했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을 했고 40개국의 600개의 매장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 베띠라고 하는 부사장, 지금 현재 부사장이지만 그때는 판매직원의 이야기에 시크릿을 다이렉트로 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 제안에 시크릿을 말도 안 되게 다이렉트로 전환을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영업사원의 이야기에 정말 백화점에서 멀쩡히 팔리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기업이고요. 시크릿은 원래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장님들의 신용도는 네. 사장님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런 거 검증하지 마세요.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해. 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 안 나오고 어떻게. 내 걱정하세요. 내 걱정. 나만 걱정하면 회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삼성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이랑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걱정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BBB라고 하는 100년 이상 된 평가 기관에서 이 기업들의 또는 서비스 제품력의 품질 또는 자산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리고 이게 오너의 자산이나 마인드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 신용 평가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A+의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이 시크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크릿이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매장의 모습들이에요. 네, 저는 시크릿을 처음 들었을 때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시크릿이 뭔지 몰랐고 제품도 뭔지 몰랐고 저는 스킨케어라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존스지 베이비 로션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별로 뭐 씻는 거 꾸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바르면 되지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있는 물건은 그냥 뭐 남들 쓰는 만큼 막 그걸 위해서 난 뷰티 막 좋은 제품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전 세계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고요. 실제 이렇게 가격을 봤더니 굉장히 고가였고 제가 감히 쓸 수 없는 제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나라 제주 면세점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다이렉트를 하는 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백화점에서 처음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왜 다이렉트를 했지? 백화점에 물건이 안 팔렸나? 이런 생각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매출이 1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이 회사가 정말 아주 단시간에 정말 높은 매출을 기록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고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다이렉트로 전환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건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와도요. 시크릿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요. 이 히스토리 때문이에요. 시크릿이 왜 유난히 돈 버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장님. 시크릿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회사 제품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크릿은요. 쉬워요. 왜요? 실제 눈에 보이는 매장과 백화점의 가격과 소비자의 가격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가 시크릿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제가 사장님들에게 시크릿이 정말 좋아요. 저 시크릿 쓰고 진짜 예뻐졌어. 이게 예뻐진 거예요. 엄청 예뻐진 거예요. 엄청 예뻐진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100% 신빙성이 갈까요? 100% 신빙성 가지 않아요. 왜요?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랬어요. 본사에서 교육시킨 직원이라고. 단 한 번도 본사에서 교육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믿어요. 사장님.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이미 연봉 5억 이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시크릿이 좋다고 얘기하면 넌 그걸로 돈 받으니까. 저는 당연히 시크릿의 제품 속에 또는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속에 당연히 대가라고 하는 게 저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크릿을 볼 때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이런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크릿 제품을 이용하거나 또는 구매했던 소비자들은요. 시크릿을 통해서 대가를 받나요? 대가를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특별한 캐시나 뭘 돌려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매 매출이 1조야? 난 시크릿을 써보지 않았지만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은 시크릿 제품에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안 써보고 나는 제품을 구매한 거였기 때문에 내 얼굴이 시크릿 제품이 맞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다른 사람들 얼굴에 맞는데 내 얼굴에 맞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 얼굴에 다 맞는데 내 얼굴에 안 맞으면 내 얼굴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많이들이 다 맞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시크릿 제품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제품이 맞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금에 내 얼굴을 맞추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치킨집 사장도 치킨 먹고 알러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치킨집이 대세야. 치킨집이 1억 버는 사업이야. 그럼 내가 못 먹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해야 성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크릿 제품이 그냥 구매할 때 자체에 내 얼굴에 맞니 안 맞니 뭐 이 제품이 누구한테 트러블이 나니 안 나니 써봤니 안 써봤니 안 중요했다니까요, 사장님. 많이들이 쓰고 있고 이게 사업의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1조라고 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그들에게 9년 만에 1조라는 매출을 가진 기업이라는 게 팩트였어요, 사실 저한테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써봐야 구매하지 이런 사람들한테요, 사장님 이걸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써서 네 얼굴에 안 맞으면 네 얼굴 이상한 것 같고 대중적인 평가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크릿은요, 자신 있게 누구든지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 진입을요 그냥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일본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과 시크릿이 왜 비교되지 않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글로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회사들이 글로벌을 말해도 시크릿이 왜 두렵지 않은지 아세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제품의 허가를요, 제가 요즘에 보면요 나라마다 제품 하나하나의 허가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 한 개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은 5년, 10년 성분 테스트 다 해야 되고요. 이 국가에 맞지 않으면 제품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이 성분 빼야 되고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하나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 시간이 5년,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시크릿은 적어도 전 세계 40개국에 제품에 이미 유통 허가가 나 있고 그 나라에 이미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성이 글로벌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일본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다 허가내지 않고 들어왔어요. 근데 시크릿은 허가내서 들어왔죠. 왜? 백화점과 면세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미지 또는 제품의 퀄리티 그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크릿은 그 어떤 사업과 글로벌 사업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지만 실제 글로벌을 하고 있는 리더들을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말하는 건 비전이야. 어느 회사가 미팅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글로벌 말한다고. 사장님이 얘기했던 거 다 들어봤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이 현실화가 되고 있느냐가 저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크릿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비전이 현실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가격에 비교가 있다는 것이 정말 사장님들의 큰 무기라는 거.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사업은 매우 쉬워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설명 가장 못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저 제품 설명 잘 못해요. 그냥 사에 독특한 바다, 신비한 바다, 신이 내린 선물 12가지의 미네랄이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곳,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바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믿어요. 저는 그냥 왕들의 스파할 때요. 클레오파트라가 선택했던 사해래요. 네, 예쁘잖아요. 클레오파트라 누구나가 정말 미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갔었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면 사해라는 곳은 정말 신비한 곳이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곳의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미네랄 5가지의 이 미네랄들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현대인들 중에서 난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다. 전 미네랄이 제 몸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전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인이 안 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요. 불안하고 짜증이 저는 가장 미네랄이 결핍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입욕을 합니다. 미네랄을 채우기 위해서. 불안과 짜증을 달래야 되니까. 이 현대인들의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구취, 두통, 불면증, 건망증, 치매, 심혈관 질환, 뇌질환 해야 되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셨나요? 네. 양치하셨나요? 네. 샤워하셨나요?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시크릿이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게을러요. 근데 머리 감고 양치하고는 뭐 살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막 영양제 먹고 이것도 되게 귀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시크릿의 정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2가지의 미네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른 바다에 비해서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들의 원료로 만들어졌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브롬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아토피, 류마티스, 건선 이런 것들의 치료가 아니라 치유에 도움을 준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과대 광고했다고 본사에서 전화 와요. 강의 잘못하면 진짜 본사에서 전화 와요. 그래서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KBS에서 또 시크릿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네, 우리가 광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KBS를 통해서 이 사해라고 하는 지역, 뼈와 관절에 굉장히 좋다. 사해에 오는 것만이 내 건선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환자들이, 속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4주간 치료를 했더니 환자의 48%가 완치가 됐대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약을 먹는다 해도 완치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건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41%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 이 정도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정말 건선 또는 피부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한테 호전 반응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진료소에 60개의 나라에 전부 환자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 이런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도 좀 아토피가 있었지만 정말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슬프죠, 되게. 저는 이 다리 보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건선이 심해지게 되면 나무 껍질처럼 변한대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꼭 돈을 떠나서 제품을 쓰고 건강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제가 시크릿을 꼭 말해야 되는 이유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고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대요. 시크릿이라는 제품,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노폐물을 먼저 빼내고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독소를 먼저 배출하고 좋은 미네랄을 넣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입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폐물을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솔트 입욕에 재탕은 금물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탕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워가지고 애기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똥물에 우리 신랑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넣고, 네,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하니까 한 번에 이제 많이 넣고, 저희 신랑은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독소가 있는 물에 좀 들어가서 괜찮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이 노폐물이 빠지는 원리 때문에요. 한 번 쓰시는 건 절대 재탕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맹물에 들어가는 것만도 못하니까 그냥 1일 1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일 1 솔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크릿이라는 제품이 또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 방부제가 없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 또 저희 집에는 유난히 그냥 암이라고 하는 가족력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는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다 암이라는 가족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파라벤이라고 하는 샴푸, 린스, 바디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방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유발된다고 하고요. 보게 되면 지속적인 사용으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랬으면 다 안 걸렸겠다, 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엄마 꼭 시크릿 써야 돼. 내가 사줄 테니까 꼭 제품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좋은 거 쓰라고. 엄마들은 꼭 그렇잖아요. 왜 돈 쓸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님. 물론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근데 약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면역이 약한 누군가는 이런 제품 사용을 통해서 분명히 암이나 이런 질환들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어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의 주요 원인이 흡연보다도 화장품, 욕실용품 또는 나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75%가 나타난다고 하면 암보험을 들 게 아니라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하고, 암보험을 들기 전에 머리를 감지 말고 양치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그만큼 저도 저희 신랑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는 방부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로 샤워를 매일매일 시키고, 그런 치약이나 이런 것들로 맨날 양치를 시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셨으니까 시크릿 제품으로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장님. 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 마음이 와야, 내가 정말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야, 이걸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품만큼은 꼭 바꿔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희 제품이죠. 저는 시크릿 제품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다 저한테는 캐시백 돼요. 네, 전부 다 저한테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시크릿 제품이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쓰지 않았고 제품 좋아하지 않았고 클렌징 밀크가 로션인 줄 알고 썼고요. 근데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뭐 제품 설명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제품 설명을 잘 못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크림 발에 발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뭐 제품 오픈식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서 내가 제품을 잘 써야 되지만 그냥 뭐 어디다 바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의 속도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제품 설명 막 스폰서가 올 때까지 막 제품 안 뜯고 막 설명 꼭 들어야지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뜯으시면 그냥 순서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글씨는 읽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해 그려져 있고 달 그려져 있고 아침 낮 이거 다 돼 있거든요. 책 보시면 다 알아요. 스폰서가 올 때까지 제발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쓰세요. 그냥 열으세요. 그냥 여는 순간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사장님. 나이트크림 먼저 바르고 아이크림 그 뒤에 바른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사장님. 네, 조한진 사장님은 그린라인 세럼 겨드랑이에 바른대요. 어떠냐, 난 겨드랑이 주름이 가장 소중하대요. 당신 마음이지. 그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잘못 쓴다고 해서 진짜 큰일 나는 거면 주의해야지. 제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두 칼 주름을 피고 싶지만 그분은 겨드랑이 주름이 가장 소중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사님 제발 스폰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제품이 왔자 내 평생에 나한테 정말 좋은 선물 하나 했다 평생 고생한 나한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네랄 한번 투하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쓰세요. 사장님. 그냥 토너 한 번 발라도 큰일 안 나고 10번 발라도 안 죽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그냥 느낌대로 팩 같은 것도요. 뭐 방법을 알고 쓰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내가 써보면서 내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 보면 글씨로 아주 잘 써 있어. 5분 뒤에 세안하세요. 뭐 이런 거 다 읽을 수 있잖아. 그죠? 왜 도대체 스폰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제품은 방부제 없는 제품이니까 스폰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방부제 없는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야 사업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품은 당연히 좋아요. 백화점에 있는데 안 좋을 리가 있냐고. 그럼 내가 검증하냐.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 그걸 내가 검증하려 하지 마시고요. 제품을 쓰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5억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제품은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신제품 나오면 제 파트너는 꼭 그랬었어요. 치약 나오면 저 블루 간다고. 치약 나오면 자기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아무도 못 갔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신제품 기다리지 마세요. 신제품 계속 나올 거예요. 신제품 나오면 뭐해. 반년에 4명인데 내가 맨날 부르는데 나오면 뭐하냐고. 치약 4개 팔리는데. 네. 제발 기다리지 마시라고. 신제품 알아서 나와. 회사에서.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빨리 제품을 쓰고 내 사업의 바이너를 확장을 해야 이 신제품이 들어와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선점이란 타이밍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선점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조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항상 파트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따먹기라고 얘기해요. 사장님들이 징기스칸이 돼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영토를 잃으면 사장님들이 전 세계 어디 나가서 사업할 수 없다고. 제가 왜 한국에 있는 리더들이 더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 선점 때문에요, 사장님. 말도 안 되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록들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선점 때문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시아 일본의 권한을 줬다는 것 때문에 난리 법석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만약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오픈을 하고 전 세계 다 돌고 우리나라 마지막에 왔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시크릿 하는 사람들 보면 밤낮 없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시크릿이 아시아 전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곳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금 시크릿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만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안 급할 수 있냐고. 한 명, 2명 늘어날 때마다 여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경쟁자인데 안 그런가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밤낮 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사장님 앞으로 5년 정도 일하고 나서 그냥 사라질 거예요. 전화번호 바꾸고. 근데 꿈이에요. 근데 꿈이에요. 사장님들 다 그게 꿈 아니에요? 인쇄소득 받는 거 꿈이잖아요. 그죠? 저 스폰서랑도 연락 안 하고 파트너랑도 연락 안 하고 사라질 거예요. 좌우에 크라운 로얄 10명 만들면 된대요. 좌우에 크라운 로얄 10명 만들고 없어질 거예요. 그때 정말 인쇄소득이 되면 훗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 그걸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된노라.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점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깃발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거, 호주에 가는 거, 일본에 가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많은 회사가 글로벌을 얘기하지만 제가 글로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시크릿은 이 글로벌이 왜 가능하고 쉽냐면 시크릿은 이미 다 허가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만 오픈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크릿의 글로벌 속도는 너무너무 빨라요. 그 시장에 무조건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에 도전을 하시려면 사장님들이 여기서 쪽수를 들려야 돼. 내가 브론즈인데 어떻게 외국을 가요?
글로벌의 꿈은 엄청 꾸셨고 오늘 사인하신 분이 맨날 베트남 상황 물어봐. 여기서 브론즈도 못 가는데 베트남 어떻게 가냐고. 미치겠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가야 베트남을 가든지요. 어디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내가 앞으로 베트남을 갈 거고 나는 글로벌 사업을 꿈꾸고 나는 정말 미국 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건데 그 전에 네가 한국에서 나의 바이너리 선정을 해라. 내가 그 라인을 키울 거고 너와 함께 글로벌 매출을 공유하겠다. 이게 비전이 돼야 되죠. 사장님. 무조건 리크루팅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장님. 시크릿의 선정은요. 다른 회사의 선정과 너무 달라요. 시크릿의 선정과 수많은 회사의 선정들이 선점병 걸린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한테 정의자 사장님 자리 준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주문 뭐해? 내가 정의자 사장님이 아닌데 시스템을 못 만드는데 주문 뭐 하냐고요. 그냥 선점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회사의 선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회나 타이밍은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생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겨야. 이게 생기지 않으면 소비자와 제품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선정은 했지만 제품을 쓰는 소비자나 추종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99.9%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선점을 갖다가도 수없이 많은 회사가 성장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점했어요. 나 혼자 있어. 회원이 안 생겨. 1년 갔어. 2년 갔어. 그럼 뭐 하냐고.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 없고 이 회사가 확장이 되지 않는데 그런 회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크릿의 선점은요. 왜 대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확보된 전 세계 40개 국가에 1조 원어치의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심지어는 더 비싸게 써. 우리보다 50% 60% 더 비싼 가격에 이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니네는 70%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쓰면서 이미 이 제품을 쓰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싸게 제품을 살 수 있다고 그 유통 방식을 알려주라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사장님.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어. 미치겠어요. 사장님 이 기회를 만약에 사장님 시크릿이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만 계속 판매가 됐다면 사장님들이 과연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크릿 제품 유통할 수 있어요? 절대 유통할 수 없어요. 사장님. 이거 엄청난 2천만 원 가지고도 못해요. 2억을 들여도 나라는 사람한테 그 브랜드의 유통권을 줄까 말까 하는 게 시크릿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다이렉트라는 경로로 왔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거 하는 걸 제품의 투자가 아니라 너가 적어도 이 제품은 알아야 되니 이 제품에 대해서 써보고 이미 확보된 소비자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유통의 경로를 줄여서 조금 더 싸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 정보 전달만 하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해. 미치겠어. 속이 터지죠?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시크릿의 선점은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장님. 무조건 여기를 만들어 놓고 사장님들에게 선점이라는 걸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박의 기회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른 회사와 너무나 큰 차별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팩트의 전달은 시크릿의 히스토리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장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 백화점 판매로 이미 소비자층이 있는 네트워크는 시크릿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이죠, 돈. 그래서 보상 많이 주자는 거지. 네, 그래서 팩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시크릿의 보상 플랜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쉽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왜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기도 했었고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멜라루카라고 하는 M사의 소비자이자 사업을 조금은 진행을 해봐야지 8개월 정도? 네, 그렇게 조금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어발을 펼쳐야 내가 진정한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크릿을 봤을 때는요 되게 특이했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이런 플랜이었어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두 라인의 마케팅이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분명히 8명, 10명, 2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을 확장을 해야 M사라고 하는 회사는요 8개의 직 추천을 가입을 시켜야 제가 그 당시에 직급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직급을 가요. 3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 8명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근데 그 8명의 이야기와 시크릿의 2명은요 저한테는 정말 이거 진짜 누워서 떡 먹기는 저는 이렇게 들렸었어요. 네, 이 정도는 하겠지.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요 2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2명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 왜? 다단계라고 생각하면 2명한테 말할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야? 내가 정말 알고 나면요 소중한 사람한테만 말하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말해야
잘 두 명이 없다. 그걸 왜 걱정해요? 사장님, 나도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들었을 때 괜찮으면 걔도 들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명은 생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명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두 명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사인하면 두 명이 생기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요, 사장님 선점이 팩트예요. 제가 광주의 보상플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라인의 마케팅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줄 서는 순서대로 무조건 기회가 크네. 줄 서는 순서대로 무조건 돈을 빠르게 버네. 이걸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사인한 그날 4시간 걸리는 조한진 사장님이 살고 있는 일산에 가가지고 이거 무조건 오빠 해야 된다. 이거 같이 하자. 왜냐면 조한진 사장님 와이프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거 대박이니까 무조건 사인해야 된다고 같이 가죠. 물론 제가 브론즈 가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브론즈 가려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마케팅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똑한 조한진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라인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돈이 보였나 봐. 야 그럼 그렇게 좋은 사업이야? 일단 자리 바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리 바꿔를 얘기하고 되게 당황했어요. 정말. 자리 바꿔줘야 돼. 왜냐면 사인 안 될 것 같잖아. 자리 바꿔줘야 사인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순간 되게 고민했었어요. 정말. 모르니까 스폰서가 같이 간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날 듣고 그날 가서 4시간 만에 리크루팅을 한 거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랬는데 다 정말 다행인 건 제 운명이 바뀌지 않은 건 내가 가입을 하고 갔어. 가입을 하고 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 바이너리 안으로 가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의 차이는 어때요? 조한진 사장님의 두 라인의 사장님 제 한랭크예요. 조한진 사장님이 평생 벌고 있는 그 돈을 20%씩 제가 꼬박꼬박 타먹어요. 엄청 괴롭혀요 저한테. 왜 내 위에 네가 있냐고.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버는 거 20%면 네가 가져가냐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괜찮다고. 내가 가져가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사랑한다. 우리 신랑보다 나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요. 신랑이 안전하게 최고 사랑해. 우리 신랑의 안전은 걱정되지 않아. 조한진 사장님의 안전이 최고 걱정돼. 운전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이게 최고 걱정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장님. 그렇게 파트너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는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조한진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따위. 다 견딜 수 있어요. 추천 매치가 그런 힘이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일단 선점부터 하세요. 이게요, 사장님. 돈촉 있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선점도 잘해. 200일요, 빚을 내서를 해. 저도 막 카드 빚 막 2개 막 한도 막 찢어가지고 막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냥 만약에 안 돼봤자 200이잖아요. 그냥 그 생각에 저도 그냥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걔 약간 고민을 하고 사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한진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오빠 이거 할까 말까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의논했으면 100% 사인 제가 조한진 사장님 파트너라니까요. 야 지금 맞지? 일단 결단이 중요해. 이러봐도 200이에요 사장님. 내가 돈이 없어져도 200이라니까. 근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장님. 평생 대대손손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미치겠어. 진짜 나는 너무 답답해요 사장님. 이게 2천만 원이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은 진짜 있다고 부자 되지도 않고 없어도 안 가난해진대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런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시크릿이 200만 원의 와우팩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인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200의 와우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9,900원짜리 아동복장 사다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9,900원짜리 팔아서 하루에 30만 원 벌려면 입에서 단내나도록 팔아야 돼요. 진짜 100명을 상대해서 100명의 애한테 옷을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100장을 팔아야 30만 원 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이 장사를 하는 거지 난 반드시 돈을 벌어 다달성은 내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도 우아하고 퀄리티 있게 정말 나이키나 아웃도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리라는 걸요 제가 칼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시크릿이 그냥 하나하나의 낱개의 소비자 마케팅이 아니라 패키지 사업이라 저는 했다니까요. 어차피 제가 누군가 한 명을 리크루팅 할래도요 1시간 동안 이거 똑같이 떠들어야 돼. 근데 치약 하나 산대.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비자는 맨날 따져요. 뭐 썼는데 토너 하나 썼는데 트러블 났네. 네가 이걸 갖다 줬는데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제품인데 반품해줘. 뭐 난리 나요. 근데 절대 사업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의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요 전라인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요. 본사랑 상의하고요. 문제가 생겨도 본사랑 해결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 마케팅이 훨씬 수월하고 돈도 빠른 거예요. 전 제발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나 시크릿 비교해요. 애터미가 나쁘고 시크릿이 좋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애터미는 정말 좋은 국민의 마켓이에요.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전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시크릿은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백화점 운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2만 원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할지 200만 원을 가지고 백화점 운영할지를 선택하는 게임인 거지 그 회사가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어떤 돈을 벌고 싶냐요. 당연히 2만 원짜리를 팔아서 큰 돈을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장님. 슈퍼마켓 운영하는 사람과 백화점에서 명품 파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방식이 똑같네, 뭐 나 두 줄 해봤네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나한테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냐 적은 돈을 벌고 싶냐의 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이너리 마케팅 중요한 사람이 대수에 무한대로 주는 회사도 없어요. 왜 선점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크릿이 만약에 무한대 대수를 주지 않으면 또 선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1조 번째 누군가가 들어와도 100% 매출이 공유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이라는 게 이 사업 팩트예요, 사람이. 고민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줄 서버린다니까요. 그랬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무조건 바이너리는 선점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사업의 다예요, 사람이. 나 A, B.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니 이거 해가지고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런가요? 이거 해서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나? 저는 시크릿 말고 진짜 연봉 1억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으면 전 했을 거예요. 근데 눈식으로 쳐다봐도 없었다니까요. 5억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내가 커피숍을 차리고 파리바게트 같은 거 제가 다 상담 받았었거든요. 5억 정도 들어요. 그래도 순수익 1000만 원이 안 나요. 직원 인건비, 월세,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절대 순수익 1000만 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700, 800이에요. 그런데 시크릿은 200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대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된대잖아. 안 하면 못 버는 거지 당연히. 뭐 물어봐요. 아 왜 물어보시는 거? 이거 못하면 어떡하니?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하면 못 벌겠지. 근데 내가 줄 서 있으면 누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내 밑에 에이스가 나오면 언젠가 줄을 하면 그걸 가져가겠지. 그죠? 못하면 어떡하냐는 물어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소비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다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거면 이걸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제품만 싸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선점을 하면 어쨌든 내가 언제 사업을 확장하든 내가 어쨌든 간에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시크릿은요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2대1의 비율로 차가면서 나한테 수당이라는 걸 줄 건데요. 남은 매출을 후레쉬아웃 시키지 않아요. 이게 선점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장님. 만약에 이게 또 아웃되는 매출에 대해서 후레쉬아웃 제도가 있으면 선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타가지 않아 계속 없어질 건데 뭘 선점을 해요? 근데 시크릿은 내가 선점하는 순간 100% 적금이 쌓이기 때문에 일단 선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 누적이에요, 사장님. 대수의 제한 없이 상속도 가능하대요, 사장님. 특별히 상속할 거 없잖아요. 제품 쓰면서 이거 점수라도 상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무조건 점수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돈을 벌어서 못 줬으면 어차피 머리를 감을 건데 딴 데 마트 가서 사장님들이 머리 감는다고 상속되지 않잖아요. 아 얘는 머리 감는다고 상속해준대. 내가 못하면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선점부터 하자는 거예요. 네, 제품을 쓰는 거니까 알아가 보자고요. 배웠는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선점부터 하고 배우면 어쨌든 결과는 된다. 그렇지만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돈을 벌진 않아요. 시간과 노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돼요. 2시 넘으면 혼나요. 다음부터 본 사람이 못해요. 네. 1대 2대 3대 4대 2 추천 매칭,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파트너를 성장시키면 나한테 평생 인쇄소득처럼 나오는 더 큰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지금 당장 직급을 가지 않아도 내 바이너리 밑에 있는 2대 파트너가 직급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1세대가 된다는 것이 팩트예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 보너스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많이 만들어 놓는데 못하게 만들어. 네가 만약에 너의 파트너의 수당을 같이 공유하려면 너의 직급이 파트너보다 높거나 혹은 같거나 해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럼 선점할 이유가 없네. 내 파트너도 잘났으면 나는 선점을 한들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크릿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사장님.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나의 파트너가 먼저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10% 2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크릿은요. 못 받는 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보너스를 교묘하게 못 받게 해놨거든. 근데 시크릿은요. 어떻게든 찾아먹게 해놨어. 이걸 못 찾아가면 바보야, 사람이. 무조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한 명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1대예요. 그게 100번째든 중국에서 나오든 베트남에서 나오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두 라인을 펼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1대, 2대, 3대, 4대가 가도록 되어져 있다. 또다시 내가 새로운 1대를 늘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1대, 2대, 3대, 4대는 또 한 번 간다라는 거고요. 이거 직급 보너스인데요. 시크릿은 직급 보너스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직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저는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직급이 깡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브론즈일 때랑 그죠? 실버일 때랑 다이아몬드일 때랑 크라운일 때랑 언제가 더 미팅이 잘 될까요? 가면 갈수록 직급이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 말을 안 해도 리크루팅이 잘 돼요.
셀버 때도 많이 떠들었는데 리크루팅이 안 돼. 근데 크라운일 때는 앉아와 있어 리크루팅이 돼.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 내가 욕심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 함께 하자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단 무조건 빠르게 도전하세요. 시크릿의 도전은요, 4주라는 기간의 직급을 합산, 그 볼륨을 합산해서 직급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저 12주에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시크릿은 가능해요, 사장님. 이게 4주 합산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승급 보너스를 정말 퍼펙트하게 저희가 타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직급에 욕심 내시고요. 플래티늄이 좌우 20명이죠.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20명을 보면 내가 40명을 해,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4명을 할 수 있는 사람 5명만 모이네. 5명을 추천할 사람 4명이 모이면 플래티늄이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4명씩은 누구나 하거든요. 4명을 할 수 있는 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플래티늄, 내 파트너도 실버, 그 친구도 또 5명, 그 친구도 또 4명을 할 수 있는 5명만 모이면 플래티늄은 다 간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 저희 안일용 이사님이 얘기하셔요. 동시에 흥분해야 된다고, 이사님. 동시에 흥분을 해야 돼. 동시에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불씨가 내가 되어야 돼요. 네. 맨 끝에서 누군가가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가 동시에 뛰는 마케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크릿의 마케팅은요, 죽어도 성장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함께 이끌어주는 스폰서가 있고 따라오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 사업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혼자의 능력이었고 시스템이 없었고 너 혼자 다 모든 걸 하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저를 이끌어주는 스폰서가 있었고 또 월드이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이 이 안에 함께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크릿은 이게 다예요, 사장님. 평생 나만 한번 미네랄 제품 바꿔 쓰시면 되고요. 10만 원 나만 소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소비를 하고 있다고, 제품도 좋다고, 그런데 함께하면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다고, 어차피 너 마트 가 쓰는 거 그냥 체인지 하자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그냥 아주 가볍게 전달하는 게 이 사업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부자가 되는 사업이고요. 시크릿은 일단 선정한다. 내가 월 10만 원 유지한다. 좌우 100명 정도가 되면 안정적인 조직을 갖게 됩니다. 오토시메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거고요. 늘어나는 오픈 국가들을 통해서 와우팩 사업자는 등록 무관하게 사장님들에게 평생 인세 소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우팩의 사업자를 만드는 이유는 평생 동안 10만 원을 꾸준히 쓰는 오토쇼 회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들이 이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사장님들도 정말 언젠가는 저처럼 이 무대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크릿 성공하는 방법은요, 거창한 게 있지 않아요. 막 정말 대단한 방법이 있었거나 그랬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였어요. 전 제품 애용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사장님. 그냥 제가 뜯으라고 했잖아, 무조건. 순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일단 바르기 시작하면 이뻐진다고. 일단 바르세요, 사장님. 그러다 보면 느낌을 알게 돼요. 요렇게도 발라보고 저렇게도 발라보고. 네. 그래서 전 제품을 무조건 내가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루 5명한테 그냥 시크릿을 생활처럼 전달하시는 거예요. 난 시크릿을 쓰는데 막 내가 사인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난 시크릿 쓰는데 넌 어떤 스킨케어 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고요. 주 2의 사업 설명은요. 자발적으로 오셔야 돼요. 스폰서가 와 해가지고 오는 거 있죠. 그건 아직 성공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자발적으로 2번 오셔야 되고요. 1박 2일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됐을 때 사장님들이 1억 벌 준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네, 처음부터 난 다단계 기다려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고 내 스스로가 아직 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거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는 것 좀 미루면 노는 물이 달라진대요. 사장님들도 동네에서 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 가서 놀고 싶잖아요. 그죠? 그 노는 것. 지금 술 먹고 또 친구 만나고 또 드라마 보고 누워있고 편히 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미루면 사장님들이 정말 노후에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희가 언젠가는 하와이에서 만나서 고스톱 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저희?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 길에는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평범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이 10번 하면 난 더 많이 해야지, 난 부족하니까. 남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10,000번 조금 더 많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명 더 만나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꾸준히 내 옆 사람보다 또는 카톡방
단톡방에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 누군가보다 조금 더 시크릿에 대한 공을 더 드리게 된다면 분명히 사장님들에게 연봉 5억 또 크라운 로얄이라고 하는 그 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부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